안녕하세요. 콩콩나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강제 이행금 계산하는 방법도 올려놨었는데요. 그게 보니까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는데 좀 웃겼어요. 2019년도 이후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뀐 거를 사실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을 요번에 한번 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위반 건축물을 따져보기 전에 요 계약하기 전에 위반 건축물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갖다 올려놨는데요. 이게 우리가 경매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갖다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놓을 때도 요 위반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종류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스크랩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는 뭐 이런 일은 거의 없고 빌라나 이런 뭐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어떤 그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옥상이라든지 위에 테라스 쪽에 이렇게 이제 그 패널로 판넬로 해서 이렇게 지어진다든가 징크 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지어진 그 창고죠. 창고 형태로 해서 더 따라 놓은 건데 저기 위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그 한켠으로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빌라들이 창고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러면 뭐 처음부터 그러면 잘 만들지 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게끔 왜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건축주들은 당연히 이제 똑바로 짓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일조권의 어떤 그 건축법에 이제 제재를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단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준공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걸 덧따라서 이렇게 그 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성으로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위성이 항공 촬영을 하면서 이제 끄집어서 이렇게 등재가 되지 않으면 사실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육안으로 봐도 저거는 위반 건축물 같아 보이는데 라고 해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사실 아직 이런 우리가 보면 이쪽에 좀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거는 뭐야? 아직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뭐 붙어 있다 그러면 누군가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위성 촬영으로 이제 신고가 이제 되어진 거죠. 하여튼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뭐가 이제 어떠한 이제 종류의 이제 좀 보면 이런 일조 사선 확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특히나 이제 원룸 같은 것들을 더 쪼개기 해가지고 더 이렇게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옥탑방에 뭐 테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방을 더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죠. 아까 그렇게 필로티에 창고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종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23일 자로 해가지고 건축법 79, 80, 80조의 이 항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요거를 좀 살펴보면 자, 이행강제금 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횟수만큼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전의 것은 뭐였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 횟수는 다르긴 했으나 1년에 뭐 한 번 정도로 해서 지자체,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3회 정도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행 강제금을 뭐 매년 계속 내는 게 아니라 위반 건축물로 이제 적발이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한 3회 정도 1년에 한 번씩 해서 3번 정도 내고 실제 이제 저도 위반 건축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정도 내고 그 뒤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 19년 4월 23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지자체 조례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계속 이 의미가 뭐예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내로 계속 부과를 하겠다. 언제까지? 시정명령 이행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복적으로. 큰 차이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회 정도만 내면 이제 끝나겠구나. 실제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근데 이 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제 적발이 된 입안 건축물에 대해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부과를 하겠다. 언제까지? 시행이 이제 이행이 될 때까지, 이제 철거를 할 때까지 그 소리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 또 보니까 그 이행 강제금이 어떻게 부과되냐면, 자, 5회 제한, 서울 같은 경우는 5회 제한이었거든요. 5회 제한이든 3회 제한이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없앴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지방의 지자체는 뭐 조금 3회일 수도 있고 5회일 수도 있고, 그건 한번 지자체 건축과에 한번 물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도권 기준으로는 이런 제한 숫자가 있었었는데 이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시정시까지 부과를 하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안에서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2분의 1 경감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이제 부가까지는 아니지만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한 50% 경감을 해줄 뭐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의 어떤 상습적인 위반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동주택보다는 근린생활이라든지 이런 근생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뭐 창고를 덧단다든지 아니면 영업장을 앞으로 더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실제 용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입안 건축물로 이제 등재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철거가 될 때까지 벌금,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는데, 이렇게 우회처럼 공동주택처럼 2분의 1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영리 목적을 이제 이해한 어떤 좀 상습적인 어떤 이게 목적이 조금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100% 가중 처벌을 하는 형태로 이제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 계산법은 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뭐 계산을 뭐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요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건축가에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또는 아니면 예전에 제 유튜브 입안 건축물하고 아마 거의 같은 계산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법을 한번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계산하는 법까지도 유튜브에 그때 실어놨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입안 건축물 주의사항은, 우리가 이 입안 건축물을 갖다 경매로 받든 매매를 사든 뭐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제재사항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 물건도 지금 현재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요런 데 이제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해줍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건축물 내장을 떼어보고, 이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다, 노란색 딱지가 되어 있다고 하면 대출을 해주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경매로 취득을 하거나 일반 매매로 취득을 했을 때도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대출이 좀 일부 나왔거든요.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나왔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았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강화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혹시 할 경우에는 또는 뭐 전세를 이렇게 내가 이제 들어가는 입장의 세입자라고 할 경우에는 잔금 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특약을 넣어서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매 시 입안 건축물이 이제 아무래도 노란 딱지가 건축물 대장이 되어 있으면 뭐 그만큼 입찰가, 낙찰가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엑시트 어떤 식으로 얘를 처리를 해서 할 것인지를 감안하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입안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시점이 있는데 이거 나름 중요해요. 요게 2019년 4월 23일자로 개정이 돼서 변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적발된 입안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봤을 때 인천은 그러면 1년에 이거
한 번씩 부과를 한다는 소리냐, 두 번씩 부과를 한다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러니까 최대 2번까지는 1년에 부과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냥 한 번씩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졌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횟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3회 횟수 끝나고 나면 끝났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입안 건축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노란 딱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강제 이행금 자체는 추가적으로 더,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뀐 게 뭐다? 1년에, 인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부과. 근데 뭐, 시정시까지 계속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바뀐 거고요. 서울은 지금 뭐 계속 한 1회에서 2회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전화를 안 해봤어요. 어쨌거나 두 번째, 2019년 4월 23일, 만약에 이전에, 만약에 발견이 돼서 실제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됐다라고 하면 그 건축법을 갖다 어디에 따를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어디를 따르냐면, 이전의 건축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직 위반 건축물인데 발견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안 된 경우는 어디를 따라요? 만약에 지금 이후에 지금 발견이 됐다 그러면, 새로 개정된 그 법, 시정시까지 따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미 예전에 뭐, 만약에 2018년, 15년, 뭐, 이런데 만약에 이제 부가 이미 이제 그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다라고 하면, 뭐, 아마 이제 건축물 대장에 찍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행 강제금을 얼만큼 낸다? 그 지 자체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뭐, 3회에서 5회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종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는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만약에 그 뭐 이행 강제금 뭐 3회든 5회든 냈다고 해서 위반 건축물이 없어지면 모든 건축업자들이 다 그렇게 하게요? 예, 그렇지는 않고 어쨌거나 이행 강제금 부과만 종료가 되더라. 언제? 19년 4월 23일 이전에 발견된 적발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위반 건축물 면제 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자체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이제 뭐 3회 또는 5회 또는 계속 연속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모든 지방자치제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면제 대상은 60제곱미터의 그 아까 공동주택이나 또는 이런 단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줘요. 아까 2분의 1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경감을 해주고, 근데 이제 비대상, 면제 비대상이라는 거는 다가구의 그런 쪼개기라든지 뭔가 뭐 추가적인 어떤 위반 건축물이 있다든가, 근린상가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추가적인 뭐 창고가 있다든가, 뭐 영업장이 앞으로 더 튀어나왔다든가, 뭔가 하여튼 이런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택 외적인 이런 다가구나 이 근린상가에 대해서는 그 경감을 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이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이거를 갖다가 면제,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면제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요 위반 건축물, 요 공동주택의 60제곱미터에 한해서는 뭐다? 이행 강제금이 2분의 1 정도로 경감을 해 준다는 거지, 뭐 면제해 준다 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CR도 안 먹히는 데가 뭐다? 다가구 근린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02 타경 31387인데요. 요 물건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요. 한 6일 정도 이렇게 남아 있네요. 요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이 수업의 어떤 도움 차원에서 가져온 물건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다세대 물건으로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건물 면적은 한 11평 정도 돼 있고, 제시의 건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사항으로는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면, 위반 건축물은 뭐예요? 어디서 살펴봐요? 예, 건축물 대장에서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한번 얘를 딱 눌러봤더니 이미 위반 건축물로 이미 신고가 돼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용도는 주택이에요. 주택이라 뭐 그냥 주택으로 쓰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입안 건축물을 보려고 했더니 어디에 여기 밑에 보니까 2013년도에 보면 건축과에서 뭐예요? 철골조 8.45에 대해서 증축을 했다. 입안 건축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좀 3 하면 한 3평 안 되는 3평 안 되는 정도의 그 입안 건축물이 이제 등재가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언제요? 2013년도에 이제 등재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부천이 이제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3회에서 또는 이제 한 5회 정도 되고, 그죠? 5회 정도 되고, 이게 지금 13년 12월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개정이 된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19년 4월 23일 이후에 발견된 것은 지속적으로 돈을 내고, 그죠? 근데 요때 13년 12월에 발견이 됐으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때 돈을 갖다가 3회 이상 냈으면 지금도 돈을 낸다? 안 낸다? 이건 모르죠. 이걸 낙찰 받고 실제적으로 이제 건축가에다가 뭐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아니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날짜가 이러하니 건축가에다 전화해서 혹시 이게 강제이행금을 다 냈나요? 아니면은 뭐 아직 남아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주인이 만약에 뭐 이게 지자체에서 만약에 3회라는 어떤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인이 한 2번 냈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낙찰받고 한 번만 내면 되죠. 한 번만. 그러면 강제 이행금으로서는 이제 끝나는 거고, 왜? 옛날 건축법을 따르는 거니까. 내면 되고, 강제 이행금은 더 이상 내진 않죠. 하지만 뭐다? 하지만 뭐는 남아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죠. 요 부분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철거가 돼야지만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요거는 이행 강제금만 이제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살펴서 우리가 투자를 뭐 해도 괜찮겠다, 안 해도 괜찮겠다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하면 되겠죠. 뭐 연도가 오래돼서 그런지 이런 거는 뭐 제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아마 이행강제금은 다 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3평 정도 되니까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계산법으로 해봐야 뭐 한 몇십만 원? 이 정도이니까 아마 주인이 다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면 여기죠. 옆에 호실도 위반 건축물이었겠네요. 근데 이제 요 집에 대해서 제시의 건물은 이제 위반 건축물에 이제 속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은 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위반 건축물이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이게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든 경매를 취득을 하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저 철거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철거를 하고 정상화 시켜가지고 이제 세입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것 때문에 또 저렴하게 낙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를 할 것인지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미 이행 강제금을 다 부과를 했거나 라고 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틈새가 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뭐 종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또는 강제 이행금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더 유익한 물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